네, 안녕하세요. 본 프로젝트 총괄을 맡은 황호재 사회복지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신청받을 때 되게 기대하시거나 좀 궁금한 지점들을 좀 여쭤봤었는데 되게 많은 내용들을 남겨주시더라고요. 복지 현장에서 사회적 고립이 되게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느끼기도 했고요. 각각 현장에서도 얼마나 고민하고 계신지도 많이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희 역시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지만 지난 3년간의 과정과 느꼈던 생각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사회적 고립 문제에 있어서 관악구는 되게 주목받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일단 서울시 1인 가구 평균보다 관악구 1인 가구 비율이 좀 높고요. 그리고 고독사 위험 발생 현황이 높은 지역으로 조사되다 보니까 공공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또 민간복지기관들 되게 다양한 주체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실천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좀 좁혀서 저희 복지관이 위치한 관악구 서부권의 경우는 70년대 그 주택지 재정비 이후에 노후된 다가구 밀집주택들이 좀 많아서 집값이 좀 싼 편이고요. 네, 취약계층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런 다가구 주택 특성상 가까이 사는 이웃들이 아니면은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알기 쉽지 않다 보니까 이 일은 지역 주민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되게 풀어가기 쉽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와 좀 함께 풀어갈 것인가 가장 큰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좀 해왔던 과정들을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요. 준비 단계로서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해 주민과 지역 단체에 묻고 좀 마을을 탐색해보는 마을로 나가기 단계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고립을 경험한 이웃들을 찾기 위해서 알리고 지역사회에 함께 찾는 그런 숨은 이웃 찾기 단계가 있었고, 고립에서 연결로 지역사회와 함께 관계의 기회를 만드는 그런 활동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립을 경험하고 있는 주민들을 좀 만난다는 것은 기존에 이미 만나고 있는 주민들이 아닌 새로운 주민을 만나야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 고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기존에 만나지 못했던 중장년층들이 좀 많다 보니까 다시 마을로 나가보는 것들이 중요했고요. 이전에 방문한 적 없었던 고시원이나 인력사무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1인 가구가 밀집된 블록에 있는 편의점, 약국, 부동산 등 그런 곳들을 방문하거나 또 지역을 잘 알 것 같은 그런 주민분들, 유지분들을 만나고 인터뷰하는 과정들을 가졌고요. 지역 단체와도 만나서 이 일들을 좀 설명하고 협력 지점들을 좀 논의하는 과정들을 진행했습니다. 꽤나 되게 많은 곳을 좀 다녔지만은 사실 그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점을 찾기는 굉장히 좀 어려웠고요. 하지만 이렇게 개별로 좀 방문하고 인터뷰하고 이런 수고했던 과정들이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지역에 조금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늘어난 것에 대한 좀 기반이 되기도 하면서 함께 걱정하는 이웃을 찾는 그런 주민들이 늘어나기도 하고 이후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숨은 이웃을 찾고자 온오프라인으로 주민들이 의뢰할 수 있는 카카오 채널, 우체통 그런 것들을 설치했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요. 좀 더 적극적인 활동들이 필요했습니다. 복지관과 거리가 먼 것은 주민들이 만나기 위한 이벤트나 캠페인 통해서 주변에 걱정되는 이웃들이 있는지 여쭙는 활동도 했고요. 지역 활동에 좀 관심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초점지역 탐색 과정에서 찾아뵀던 지역 상점들은 이웃지킴이 상점으로 함께 해주기로 하면서 복지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거점 역할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문고리 편지를 전달하면서 또 고지서가 밀린 곳은 없는지, 이런 문고리 편지가 확인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는 것들은 아닌지, 이런 생활 흔적들을 찾는 이음담 활동이 주민들의 참여로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좀 쌓이고 누적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숨은 이웃들이 좀 늘어나기도 했고요. 이렇게 만난 숨은 이웃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는 또 다른 고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동별로 조직된 이웃 살피미는 2019년부터 이렇게 동주민센터 복지관이 좀 함께 공동사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민조직인데요. 이렇게 동별로 조직되다 보니까 가까운 주민들이 좀 짝꿍이 돼서 걱정된 이웃분들을 직접 만나고 주 1회 이렇게 밀접하게 만나게 되다 보니까 이웃으로서 신뢰관계를 좀 쌓아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관계로서 당사자의 모임들을 추진해 오기도 했는데요. 관심사를 조사해서 부담 없는 소규모 모임들로 시작해서 당사자분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고 활동 평가하는 그런 주민 모임들을 추진하기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나 역시 다른 이웃을 돕고 싶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우리 동네 정리다라는 주민 모임이 조직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3년의 과정에서 느꼈던 것들을 조금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먼저 기다릴 줄 아는 제안자로서 이웃 주민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신뢰관계가 만들어지기까지는 1년, 또 길게는 3년 이렇게 걸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마음이 열기까지는 당사자의 결심이 필요한데 그 결심이 서기까지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고요. 이웃살피미 분들께서 때로는 그 역할들을 좀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동주민센터도 그렇고 복지관도 그렇고 사실 업무 변동이나 또 이직이나 이렇게 되면 또 실무자들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웃살피미 분들은 좀 이웃으로서 좀 더 오래 기간 만나면서 더 기다려주시는 것 같고요.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외출이나 모임이나 때로는 그런 것들을 좀 제안해 주시는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 역량에 따른 기회가 좀 필요합니다. 만나 뵀던 분들 중에서 외롭지만 누군가를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모임을 제안할 때 어려워서 거절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마음의 결심을 세웠지만 막상 나가보니 만날 기회가 부족했던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립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관계의 힘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역량에 맞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했고 안부를 묻는 1대1 관계에서부터 부담 없는 소모임, 열린 개방형 모임, 주도해서 기획하는 모임, 그리고 또 사회 참여형 주민 조직으로 관계 역량에 따라서 모임이나 활동 내용들을 좀 제안해 갔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고립을 경험한 당사자의 생활권이 더욱 좁아지기 때문에 지역에서 좀 밀착해서 풀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고립이 걱정되었던 이웃 중 38.6%가 주민을 통해서 좀 이렇게 추천되거나 좀 의뢰되기도 했는데요. 주민을 만나는 과정에서 당장 결과로 나타나지 않아서 좀 불안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이웃살피미, 이웃주민, 상점 이런 문고리 편지를 보고 연락한 주민들을 보면서 이게 시간이 걸려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좀 함께하는 일들은 좀 쌓아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그리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에 있어 되게 공간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교회를 통해 주민 공간을 만들면서 그 만들어진 공간을 중심으로 새로운 주민과 당사자들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네트워크 협력 관계를 통해 자원 공백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고립 문제는 되게 복합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사람마다 되게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특정 기관에서 홀로 풀어가기 어렵습니다. 미전입으로 이제 고시원에서 발견된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주민도 계셨고 또 한국 남편분과 사별을 해서 공적 지원이 좀 어려웠던 외국인 분도 계셨고 그리고 자녀의 계속된 거부로 이런 제도적인 지원들을 좀 받기 어려웠던 어르신도 있었고요. 장애로 이제 고립을 경험하고 있는 주민 등 저희가 역시 다양한 주민들을 좀 만나봤었는데 이런 행정 사각지대에 있는 사례를 실제 주민들에 의해 좀 발견되면서 공공 제도로 좀 빠르게 해결하기도 하고 공공 자원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례를 민간 자원으로 풀거나 서비스 거부하는 자를 좀 주민들이 되게 긴 호흡을 가지고 만나기도 했고 장애가 있는 주민을 또 이런 관악장애복지관과 함께 공유하면서 풀어가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연초, 연말 이런 회의 과정, 정기적으로 사업이나 사례에 대해서 좀 공유하고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왔었는데 평소에 그렇게 같이 공유했던 시간들 때문에 이런 협력할 때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조직 차원에 대한 대응 시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립 문제는 되게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례, 서비스, 조직화로 좀 분리하기보다는 통합적인 접근들이 필요한데요. 당사자에 대한 접근성들을 높이기 위한 그런 실천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는 2015년부터
동중심 TF팀으로 좀 추진해 오다 2019년 민간협력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이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민관계망 형성 사업들을 하면서 이런 필요성들을 좀 더 느꼈었고요. 2020년부터 사례팀과 조직팀이 좀 마을팀으로 통합해서 통합 실천들을 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시작에 앞서 이런 조직의 변화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반이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여전히 어렵고 되게 고민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거는 좀 확신이 선다 하는 것들은 사실 고립은 사실 누구한테나 올 수 있는 문제잖아요. 특정 한 사람한테만 오는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아직 그래서 좀 이 문제 자체를 우리의 문제로 좀 같이 바라보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아직 정답을 아는 사람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시도하면서 함께 경험을 쌓아가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각각 복지 현장은 좀 다르지만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쌓아지기를 좀 기대하면서 발표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